인문논술 정주영 강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써가지고 몇 명은 내가 지금 그 서면으로 해서 첨삭을 나눠줬고 이제 2명 거는 자기 원본을 못 받았을 거야. 공개 첨삭을 하려고 내가 복사를 해서 지금 나눠줬거든. 그래서 글을 먼저 볼 건데 일단 2명이 누구냐, 건우랑 동현이 이렇게 2명 거를 첨삭을 하는데 사실은 랜덤으로 내가 선별을 한 거긴 하지만 그 의도가 사실은 있기도 했어. 그러니까 건우의 글은 지난주에 건우가 이제 가장 촉망받는 인재로 이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게 털리는지를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현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교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비슷한 문제점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어서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 그래서 원본 글에 보면 각자 자기들이 쓴 글 외에 내가 조금씩 볼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을 거라서 그거를 먼저 볼게. 네. 자, 건국대 기출 문제가 뭐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17페이지 교재를 먼저 보자. 응. 교재 폈어? 응, 문제 읽어볼게. 가와 나에 나타난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다의 표를 분석하시오. 400일자에서 600자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선은 분량의 범위의 폭이 넓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랬을 때는 분량을 어떻게 맞추라 그랬지? 400일자에 맞출 거야? 600자에 맞출 거야? 600자에 맞춰. 왜? 그게 좋아요. 왜? 그러니까 더 조금 표현하기보다 많이.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써서 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400자를 간신히 맞춰서 썼을 거고 누군가는 600자를 최대로 채워서 썼을 텐데 똑같은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600자짜리의 글이면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하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세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량의 범위가 넓을 때는 최대한 많은 분량을 채워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분량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단순 줄거리 요약 같은 게 많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400일자에서 600자짜리면 문단 구성은 몇 개를 해야 되지? 3개. 한 문단을 몇 자로 써? 200에서 300자로 쓰지. 그러면 평균의 기준에 맞추자면 일단 이 글은 2문단 또는 3문단을 써야 해. 근데 지난주에 해설을 했을 때 알았지만 몇 문단으로 쓰지 이거를? 3문단. 왜? 표 1과 표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왜? 자, 분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문단에서 3문단을 쓰는 게 맞지만 내용상으로 살펴봤더니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이 2개로 쪼개진단 말이야. 그래서 총 3문단으로 해서 첫 번째 문단은 뭘 써? 가다 요약.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기준인 가와 나를 요약하는 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는 각각 뭘 써? 표 1 분석과 표 2 분석을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각각 배치를 한다 그랬어. 단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단의 비중이 길어야 될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비중이 길어야 될까? 두 번째, 세 번째의 비중이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을 첨삭할 때도 첫 번째로 전체적인 구조 먼저 볼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가와 나를 요약했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서 표 1과 표 2를 분석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분량상을 봤을 때도 첫 문단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중요도가 크니까 이 부분의 분량을 더 많이 채워줬는지를 볼게. 우리는 먼저 일단 건우 거를 그럼 한번 보자. 지금 수업의 목적이 뭐라고? 뭘 강화하는 거야? 논증력을 강화하는 거잖아. 그치? 왜 논증력이라는 걸 강화해야 돼? 설득해야 돼. 그렇지. 대학에서의 지금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대학의 평가 기준이 크게 몇 개야? 4개야. 첫 번째가 뭐야? 독해력 평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논증력 평가고 세 번째가 창의력 평가야. 네 번째가 표현력이다. 표현력. 자, 그 중에서 옵션은 뭐야? 표현력은 옵션이야. 그래서 얘는 실제 배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가지를 평가한 뒤에 감점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빼고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것부터 훈련을 했는데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 뭐야? 독해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잘 읽어야지. 근데 니는 잘 안 읽잖아.
사람들을 보관해야 돼요. 자,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문을 잘 읽는다고 해서 좋은 글이 되지는 않아. 그리고 다 읽었다고 해서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논제를 먼저 봐야 돼. 논제의 요구가 뭔지를 봐야 돼. 왜냐하면 논제를 보면 그 안에서 제시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든 제시문의 풀 버전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떤 내용까지를 선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의 역할을 파악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전체의 하나에 뭐가 있다는 걸 생각하랬어. 전체의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라 그랬어. 이 주제가 독해의 목적성을 나타내지. 그러면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주제 하에서 그 제시문 속에서. 그렇지. 핵심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거 훈련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1권에서 했었는데 그때 훈련할 때는 일반 비문학 지문의 형태도 읽었지만 문학 지문도 같이 읽었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끝났으니까 논증 훈련으로 이제 2권을 왔는데 논증 훈련이라는 것에서 논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맞지? 네. 논증은 뭐야? 논리적인 증명하는.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 그럼 왜 증명을 하라고 시킬까?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대학? 니네들이 이거 왜 쓰니 논술? 대학 가려고. 근데 대학 교수를 설득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똑같은 논제가 주어지고 똑같은 제시문들이 주어져. 그래서 너희들이 다 같은 글을 쓰지만 결과물이 너무나도 다 다르다고. 그치? 그럼 뭐야? 같은 게 주어져도 누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자,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누구나 다 같을 거야. 대부분이 결론은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장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 근데 이 주장을 어떻게 표현해서 설득하느냐의 차이는 뭐가 좌우할 수 있어? 주장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근데 이 근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배열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데 첫 번째로 아주대 거를 풀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풀었지? 숭실대 거를 일부 편집해서 우리가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기출이 뭐였게? 인하대 거였거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건국대 거였어. 요렇게 두 대학 기출들의 수업 목표가 달랐어. 이해해?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 아주대 문제가 뭐였지? 그러니까 니네는 기억 속에 여우만 생각난다고. 제시문 나에 뭐가 있었지? 제시문 아니 표 분석하지 말고 제시문 나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 정서 강도 이론이지. 그걸로 가에 있는 여우의 행동을 분석하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나로 가를 분석하시오의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 제시문 나에는 뭐가 나왔어? 이론이 나왔고 가에는 여우와 심포도의 여우의 행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부합시켜야 되는 사례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론으로 사례를 분석해야 되는 거였고 이 제시문 나가 기준, 분석의 기준의 역할을 하고 이 제시문 가의 대상이 사례가 대상의 역할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했던 건 기준과 대상 제시문 간의 관계를 대응시키는 훈련을 한 거야. 이해돼? 물론 가 자체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가 중요하지만 걔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 하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보통은 나제시문이 가제시문보다 더 큰 개념을 안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자, 그 다음에 숭실대 기출에서도 똑같은 원리였어. 마찬가지로 제시문의 개수만 차이가 날 뿐이야. 가와 나를 가지고 누구? 제시문 나의 누구? 기업 대표와 직원들의 선호하는 보상 방식을 설명해라 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얘도 결국 분석을 시킨 거니까 똑같은 상황을 주고 있을 뿐이야. 맞지? 네. 그럼 패스. 인하대 기출을 풀었을 때는 분석이라는 요구와 좀 다른 문제가 주어졌어. 뭐를 시켰지?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 과정적 평가랑 결과적 중심. 그거 말고 주제가 뭐야? 대학 교육의 평가 방식으로 무엇이 더 바람직하냐라는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뭘 시켰지? 유형 자체가 설명 분석이 아니라 견해 제시를 시켰어.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했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다고. 보통 논증력이라는 거를 주로 평가하는 유형들은 뭐가 있었지? 논증력 평가가 집중되어 있는 요구사항에는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 일단 분석, 뭐야? 설명형이 있고 또 평가가 있고 또 비판까지를 주로 주로 여기서 이제 논증력 심사를 하게 되는데 견해 제시형이라고 해서 논증력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유형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목적이 있었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아주대랑 숭실대까지는 기준과 대상 제시문을 얼마나 잘 부합시키는지를 훈련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을 높일 수는 없었어. 왜냐면 제시문들을 읽었을 때 그 자체의 제시문들을 표면적으로 읽고 키워드만 선별하는 정도였으니까. 맞지? 근데 인하대를 연습할 때는 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주어졌어. 근데 그 지문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의 요구가 뭐였지? 무슨 평가와 무슨 평가? 과정 중심 평가와 결과 중심 평가라는 내용에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뭘 했어? 제시문 자체에서 키워드를 선별했지만 그 키워드를 근거로 활용할 때 뭐부터 했지? 그렇지. 재구조화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재구조화를 할 때도 두 가지를 연습한 거야, 사실은. 어떤 연습을 했냐면 우리가 인하대 기출에서 근거를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맞지? 그래서 만약에 과정 중심 평가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였다면 뭐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지? 첫 번째 근거가 뭐였어? 제시문 나에서 학습자 개인의 무엇을 늘릴 수 있다 그랬지? 만족과 행복을 늘릴 수 있다 그랬고 제시문 라에서는 뭐라 그랬어?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도덕성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만족과 행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그냥 키워드로서 제시한다면 그냥 과정 중심 평가가 그런 장점이 있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에서 찾은 이 근거와 라에서 찾은 이 근거 자체의 체계성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뭘 했지? 응? 그래서 우리가 뭘 설정했지? 차원이라는 걸 설정했어. 맞지? 논거 간의 관계를 설정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나에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게 장점이래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 자체가 다루고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대학 교육에서의 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준익 감독이 어땠어? 미국의 미디어랩 학생들이 어땠어? 라는 사례들 가지고 이 키워드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단순히 열거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냥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제시문 나의 줄거리 요약을 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준익 감독의 사례에서도 그랬고 이 미국의 미디어 랩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만족과 행복을 높일 수 있어 라고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왔어. 이해돼? 그럼 뭐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제시문에 나타났던 내용에 논점을 적용하는 훈련까지 한 거야.